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를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사과하고 돌아서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노 콘택트 법칙은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줘와 같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시작하더라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 콘택트라는 개념의 본질,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별의 아픔으로 무너진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노 콘택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건강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둘째,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많은 경우 노 콘택트의 부작용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려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던 당신이 이제는 선택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반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패닉에 빠질 거야. 나에게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 연락하고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은 이별을 당하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분노하거나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부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을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니.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 즉 부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은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경멸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노 콘택트의 진정한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사라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100% 그리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예외는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면 당신의 빈자리는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순간들. 셋째, 관계의 통제권이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재회의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이 쥐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이 증명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사람의 부재로 멈추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수많은 목표와 꿈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소성의 원칙이 발동합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당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은 뭘 하고 지낼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당신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별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 콘택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그의 소식을 묻거나 당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모든 말은 결국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감정적 치유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슬픔을 암시하는 글이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연락을 하라고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이건 꼭 따져야 해.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최소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 와 같은 의미 없는 안부 인사에는 짧고 무심하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그의 합당한 노력과 진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콘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본연의 가치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를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사과하고 돌아서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노 콘택트 법칙은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줘와 같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시작하더라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 콘택트라는 개념의 본질,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별의 아픔으로 무너진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노 콘택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건강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둘째,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많은 경우 노 콘택트의 부작용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려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던 당신이 이제는 선택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반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패닉에 빠질 거야. 나에게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 연락하고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은 이별을 당하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분노하거나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부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을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니.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 즉 부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은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경멸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노 콘택트의 진정한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사라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100% 그리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예외는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면 당신의 빈자리는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순간들. 셋째, 관계의 통제권이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재회의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이 쥐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이 증명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사람의 부재로 멈추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수많은 목표와 꿈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소성의 원칙이 발동합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당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은 뭘 하고 지낼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당신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별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 콘택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그의 소식을 묻거나 당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모든 말은 결국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감정적 치유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슬픔을 암시하는 글이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연락을 하라고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이건 꼭 따져야 해.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최소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 와 같은 의미 없는 안부 인사에는 짧고 무심하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과 진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콘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본연의 가치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를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사과하고 돌아서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노 콘택트 법칙은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줘와 같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시작하더라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 콘택트라는 개념의 본질,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별의 아픔으로 무너진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노 콘택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건강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둘째,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많은 경우 노 콘택트의 부작용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려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던 당신이 이제는 선택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반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패닉에 빠질 거야. 나에게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 연락하고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은 이별을 당하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분노하거나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부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을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니.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 즉 부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은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경멸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노 콘택트의 진정한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사라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100% 그리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예외는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면 당신의 빈자리는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순간들. 셋째, 관계의 통제권이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재회의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이 쥐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이 증명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사람의 부재로 멈추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수많은 목표와 꿈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소성의 원칙이 발동합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당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6째, 그들은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은 뭘 하고 지낼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당신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별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 콘택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그의 소식을 묻거나 당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모든 말은 결국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감정적 치유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슬픔을 암시하는 글이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연락을 하라고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이건 꼭 따져야 해.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최소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 와 같은 의미 없는 안부 인사에는 짧고 무심하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그의 합당한 노력과 진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콘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본연의 가치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를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사과하고 돌아서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노 콘택트 법칙은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줘와 같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시작하더라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 콘택트라는 개념의 본질,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별의 아픔으로 무너진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노 콘택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건강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둘째,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많은 경우 노 콘택트의 부작용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려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던 당신이 이제는 선택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반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패닉에 빠질 거야. 나에게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 연락하고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은 이별을 당하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분노하거나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부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을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니.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 즉 부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은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경멸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노 콘택트의 진정한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사라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100% 그리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예외는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면 당신의 빈자리는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순간들. 셋째, 관계의 통제권이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재회의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이 쥐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이 증명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사람의 부재로 멈추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수많은 목표와 꿈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소성의 원칙이 발동합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당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은 뭘 하고 지낼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당신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별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 콘택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그의 소식을 묻거나 당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모든 말은 결국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감정적 치유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슬픔을 암시하는 글이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연락을 하라고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이건 꼭 따져야 해.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최소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 와 같은 의미 없는 안부 인사에는 짧고 무심하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그의 합당한 노력과 진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콘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본연의 가치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를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사과하고 돌아서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노 콘택트 법칙은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줘와 같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 콘택트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시작하더라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 콘택트라는 개념의 본질,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별의 아픔으로 무너진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노 콘택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건강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둘째,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많은 경우 노 콘택트의 부작용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려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던 당신이 이제는 선택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반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패닉에 빠질 거야. 나에게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 연락하고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은 이별을 당하는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분노하거나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부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을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자기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니.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 즉 부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은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경멸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노 콘택트의 진정한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사라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100% 그리워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예외는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면 당신의 빈자리는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순간들. 셋째, 관계의 통제권이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재회의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이 쥐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이 증명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